튀르키예 명문 구단 베시타스가 오영규 선수한테 공식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찌라시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공식력 1티어 기자들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벨기에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튀르키예 양쪽에서 크로스 체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크가 원하는 금액은 베시타스에서 제안한 21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겨울 이적 시장 진행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규 선수 풀럼 그리고 뭐 리즈, 팰리스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타임즈에서 풀럼을 전담으로 맡고 있는 피터 루출러 기자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피터 루출러 기자거든요. 풀럼 그 전담 기자라는 게 딱 보이죠. 여기도 풀럼 이렇게 있으니까. 예, 풀럼 프레스에 앉을 정도로 풀럼 전담 기자인데 뭐 그 타임즈의 이제 그 피터 루출러 기자가 페피 영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 종료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행크의 오영규도 고려 대상이다. 풀럼은 어제 오스카 봅 영입을 위해 맨시티에 제안서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고요. 이건 이제 27일날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다루고 나서 나온 거여가지고 추가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풀럼 쪽은 대화만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화만 한 거고 공식 제안을 한 데는 다른 데라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벨기에의 HLN 스포르트라는 매체가 있거든요. 파에센 기자라고. 이 기자는 이제 벨기에 쪽에서는 나름 1티어로 분류되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벨기에에서 나왔던 그 얘기들 소개시켰을 때 그때까지는 아직 그렇게 공식력이 높은 데서 나온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나름 공식력이 높은 데서 나온 거였는데요. 뭐라고 한 거냐면요. 베시타스가 오영규 영입을 위해 1200만 유로를 제시했다. 행크는 오영규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며 제안을 거절했다. 튀르키예 명문 구단인 베시타스가 다시 영입 시도를 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한 건데 어쨌건 HLN 같은 경우는 벨기에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높은 매체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니까 공식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당 기사 내용을 실제 들어가서 봐보면요. 여기서 조금 이제 봐볼 만한 얘기들이 있는 건데요. 이적 가능성은 여전히 현실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 해외 언론들은 오영규를 여러 구단과 연결시키고 있으나 현재까지 행크가 받은 공식 제안은 베시타스의 오퍼가 유일하다. 공식 제안, 그러니까 이적 제안서를 낸 거, 그러니까 금액까지 적어서 낸 거는 베시타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럼이라던가 이런 데는 문의 정도만 한 거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베시타스가 에이브라임이 에스턴 빌라로 떠난 뒤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는데 오영규를 넘버 9 후보로 낙점하고 첫 제안으로 1200만 유로를 제시했다라고 한 겁니다. 다만 행크는 오영규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튀르키예 이적 시장은 2월 6일에 마감된다라고 한 건데 행크의 눈높이가 아마 여름에 데드라인에 슈투트가르트가 미친 척하고 질렀던 460억에 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조금 있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HBVL이라는 매체가 있어요. 림부르라는 지역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크가 있는 데가 림부르 주예요. 그 주 지역지예요. 그래서 행크 관련해서는 여기가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매체에서도 이제 오영규 1200만 유로 제안 거절했다가 나온 겁니다. 튀르키예에서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라고 내용이 나온 건데요. 그래서 해당 기사 내용을 보면요. 여기서도 뭐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뭐 오영규가 그 목요일 말메아의 유로파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비부트와 미리솔라에게 밀리는 모습도 보였다. 풀럼 또한 여러 잉글랜드 구단들이 임대 영입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이게 그러니까 문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임대 영입 가능성을 타진을 한 거고 행크는 임대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니까 오영규 영입하고 싶으면은 돈 내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시타스의 1200만 유로 제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완전 종료된 것은 아닌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에라비라고 이 선수가 원래 오영규가 떠날 줄 알고 데드라인에 행크가 영입을 했어요. 오영규의 후계
대체자로 영입을 했던 거였는데 오영규가 남으면서 에라비도 입지가 굉장히 애매해졌었죠. 그러면서 오영규 주전 에라비가 백업 역할이었는데 에라비가 기대만큼 못하면서 19살에 미리솔라한테 밀리는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였고요. 그런 가운데 또 최근에는 미리솔라랑 비부트 이 두 명을 중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영규가 13경기 선발, 미리솔라가 4경기 선발, 에라비가 4경기 선발, 비부트가 1경기 선발을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에라비는 출전 시간을 원해서 현재 그 팀 내 공격수 원톱 쓰는데 4명이나 있거든요. 원톱 쓰는데 4명이나 있는데 팀 내에서 4번째 위치로 현재 시점에선 밀려난 상태다 보니까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고, 행크 역시 오영규 임대는 거절이지만은 에라비 임대에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에라비가 떠나게 된다면은 사실 미리솔라랑 비부트 모두 주전급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미리솔라는 이제 19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반기 때 오영규도 판 상태에서 이 둘로만 가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거죠, 행크도. 그래서 만약에 에라비가 임대를 먼저 떠나버리면은 오영규가 그냥 이번 시즌까지는 잔류하게 될 위험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벨기에 겨울 이적 시장은 월요일 밤 종료되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벨기에가 영입하는 케이스인 건 거고, 튀르키예 구단들은 2월 6일까지 선수 영입이 가능하다. 튀르키예는 6일까지도 다른 리그에서 데려오는 건 가능하거든요. 오영규도 영입이 그때까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팀의 밸류 자체는 베시타스가 더 좋습니다, 행크보다. 그러니까 뭐 리그 자체는 벨기에랑 튀르키예가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베시타스는 튀르키예에서 3대 명문이고 행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벨기에에서.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 보여준 것도 베시타스가 더 많고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튀르키예에서도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에르탄 쉬즈긴이라고, 이 기자가 튀르키예에서도 1티어로 불리고 그 중에서도 베시타스 전문가예요. 베시타스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평가가 좋아요, 공신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기자가 이제 오영규가 스카우트되어 베시타스에 좋은 인상을 남겼고, 베시타스가 공식 제안을 했지만 행크가 처음 제안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적료 요구액이 1,500만 유로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쉬운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요약해서 트위터에서 올린 건데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번역기를 돌리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쉬즈긴이, 여기 이제 쉬즈긴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이는 단독 보도이다. 때로 난 단독 보도를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왜 20일 전엔 키워드로 보도했을까? 당시엔 에이브라임이 팀에 있었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에 에이브라임이 떠날 경우를 대비한 대체 선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중에 오영규의 이름도 거론됐다. 이후 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구단 관계자들에 의해 스카우팅 됐으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에 따르면 베시타스가 공식 제안을 했으나 행크가 그 첫 제안을 거절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들이 몇몇 있다. 행크는 그의 이적료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1,500만 유로 이상, 하나 약 260억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전 소속팀이었던 셀틱이 20%의 세론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쉬운 작업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영규 선수가 1,200만 유로에 이적할 경우에는 행크가 960만 유로의 이적료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고요. 셀틱은 240만 유로를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오영규 선수가 1,500만 유로에 이적할 경우에는 행크가 1,200만 유로, 셀틱이 300만 유로 이렇게 수령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키워드로 20일 전에 뭐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베시타스 관련된 것들 뭐 많이들 채팅창에도 적으시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어지간하면 넘어갔던 이유가, 그거 크게 다루지 않고 넘어갔던 이유가, 베시타스 이적설은 그렇게 공신력이 높은 데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당연히 이제 베시타스 관련이니까 쉬즈긴의 트위터도 다 뒤져봤었어요, 예전에. 그때 이적설 있을 때 다 뒤져봤는데 얘기가 없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요. 쉬즈긴이
에이브라임이 떠난다면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를 알고 있다. 코칭 스태프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다. 벨기에 브리셀은 어떠냐? 좋은 곳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브리셀은 안더레이트의 연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영규가 아니라 파비오 실바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비오 실바가 과거에 안더레이트에서 임대로 뛴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저거 유튜브 방송을 하고서 이걸 올린 거죠. 나 15일 전에 이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행크는 이 종류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단 겁니다. 벨기에만 키워드였나봐요. 브리셀은 그냥 갖다 붙인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월 13일에 쉬즈기는 베시타스가 오영규 영입에 관심이 있고 스카우팅하고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쉬즈긴이 보도를 하니까 트랜스퍼마켓 이제 이게 각국별로 있거든요. 튀르키예에서도 바로 이제 행크가 오영규에 대한 베시타스의 제안을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이 사람은 워낙 공신력이 높다 보니까 바로 이제 작업을 한 건 거죠. 근데 이제 그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셀틱에서 행크로 이적했을 때의 이적료가 270만 유로였어요. 사실 셀틱이 영입했을 때가 더 비싸게 영입했거든요. 수원 삼성에서 280만 유로에 영입했는데 셀틱이 10만 유로 정도 손해를 보고 행크에 팔았는데, 그래서 이제 20%의 세론 조항을 붙인 거죠. 근데 현재 그 오영규 선수의 트랜스퍼마켓 그 시장 가치는 700만 유로거든요. 그래도 뭐 오영규 선수가 출전 시간 대비 득점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죠. 지난 시즌에는 뭐 41경기인데 출전 시간이 867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루코다레가 주전이고 오영규가 백업이었다 보니까 출전 시간은 상당히 적었음에도 12골 3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팀 내 득점 2위를 했었고요. 1위가 이제 그 벨기에 리그 득점왕이었던 아루코다레였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은 선발로 계속 나오긴 했었습니다. 원래는 주전이었는데 최근에 하이엔 감독이 부임하면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거죠. 그래서 1960분 뛰면서 10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현재까지 팀 내 득점 1위입니다. 하지만 어쨌건 최근 감독 교체와 함께 팀 내 입지가 급속하게 급작스럽게 줄어든 오영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베시타스는 왜 오영규 선수 영입을 원하는가, 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베시타스의 팀 득점이 33골로 4위인데 사실 베시타스는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와 함께 3대 명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팀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10골이 부족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 기대 득점은 40.15골로 여기서는 빅3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기대 득점만큼 골을 넣지 못한다. 즉 결정력이 좋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오영규 선수의 강점은 어쨌건 간에 출전 시간이 짧아도 득점 전환율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데다가 사실 가장 큰 거는 에이브라임이 떠난 게 가장 큰 거죠. 에스턴 빌라로 1월 28일에 2100만 유로의 이적료, 한화 약 360억에 이적을 했습니다. 2100만 유로 플러스 옵션 플러스 센터백인 야신 웨스찬을 보냈죠. 베시타스로. 그러다 보니 현재 베시타스의 전문 최전방 공격수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하키모울루 같은 경우는 18살로 선발 출전한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고요. 그리고 엘 빌랄 투레가 원래 최전방 공격수도 뛸 수 있는 선수거든요. 하지만은 이 선수가 팀 내에서는 왼쪽 윙 주전이에요. 왼쪽 윙 주전인데, 그래서 에이브라임 떠난다고 했을 때 지난 주말에 엘 빌랄 투레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었거든요.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지금은 한시적으로 톱에서 뛰는 거지, 톱 영입을 하면은 엘빌라 트루에가 다시 이제 그 왼쪽 윙에서 뛰는 게 맞는 거겠죠. 펠리스 이적설도 있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펠리스에서도 오영규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펠리스 이적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희박해진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펠리스가 에반 게상이라고 그 빌라에서 오른쪽 윙도 서고, 원래 주 포지션은 오른쪽 윙인데 톱도 설 수 있는 선수를 일단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임대료 40억 들여서 완전 영입 옵션까지 추가해가지고 데려왔고요. 근데 이 선수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게샹은 사실 윙에서 뛸 수도 있으니까 이 선수의 가세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예르겐 스트란드 라르센 이적 제안을 펠리스가 무려 900억
4,500만 파운드를 들여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매우 근접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옵션이 500만 파운드가 추가되어 있대요. 그래서 옵션까지 포함하면은 무려 1,000억. 팰리스가 엄청난 금액을 현재 제안을 한 상태죠. 근데 이제 리즈도 이미 4천만 파운드를 제안을 했대요. 하나 약 800억인데 그런데 리즈 같은 경우는 4천만 파운드에서 더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예르겐 스트란 라르센이 팰리스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그 마테타는 지금 주말 노팅엄 포레스트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명단 제외될 거라고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경기에 뛸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아니다. 지금과 이적설에 연결돼 가지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AC 밀란이 오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조금 매체들마다 가격이 조금 다르긴 해요. 이탈리아 매체들에서는 밀란이 3,500만 유로, 하나 약 600억을 제안을 했고 팰리스가 이를 받아들일 예정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도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잉글랜드 매체들은 팰리스가 원하는 금액은 3,500만 파운드, 하나 약 700억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마테타의 이적이 아직까지 성사가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팰리스가 예르겐 스트란 라르센한테 아직까지 그 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마테타가 떠나면은 그 돈으로 바로 이제 스트란 라르센을 영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즈 유나이티드도 공격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리즈가 도리어 오영규 선수 영입에 조금 더 흥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다만 이제 리즈 같은 경우는 공격진이 그래도 주전 공격수들이 있는 팀이어가지고 오영규 선수가 가게 된다면은 출전 시간은 상당히 제한적인 위험성이 있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스카이 스포츠에서 풀럼과 관련한 새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 1월 30일에 올라온 보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온 보도인 건데, 그 풀럼의 페피 영입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름 영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근데 재밌는 게 두 팀 간에, 그러니까 PSV랑 풀럼 간의 이적료 차이가 80만 파운드밖에 나지 않는데요. 100만 유로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풀럼은 이 100만 유로를 더 지불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은 어차피 팔 부상도 당했고 3월 복귀 예정이니까 그래서 여름에 영입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피 상황을 보고 이 80만 파운드의 격차가 만약에 뭐 PSV에서 양보를 한다면은 야 우리 그냥 보낼게 이렇게 양보한다면은 그러면은 극적으로 타결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결국 결렬로 간다면은 그러면 풀럼도 오영규 선수 영입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풀럼은 맨시티 유망주였죠. 오른쪽 윙인 오스카 봅 영입을 완전 확정 지었습니다. 이적료는 2,700만 파운드, 하나 약 540억이고요. 여기에 더해 20%의 세론 조항이 있습니다. 오스카 봅은 예전에 나왔을 때 상당히 재능을 보여주긴 했었죠. 출전 시간 대비 반짝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는 계속 이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재능 보고 풀럼이 좀 거액을 질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영규 선수는 저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행크를 떠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한 6할 이상은 떠날 거라고 보거든요. 6할에서 7할 정도는 선수 본인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팀토크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 오영규 쪽 에이전트가 팰리스랑 리즈 쪽에도 문의를 했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감독 바뀌면서 입지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리고 베시타스가 일단 뭐 1200만 유로 제안을 했으나 행크가 1500만 유로 이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남은 기간 동안 베시타스라던가 아니면 풀럼이라던가 리즈가 공식적인 제안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이제 행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할지, 아니면 행크에게 원하는 금액을 맞춰줄지, 그거에 따라서 오영규 선수의 거취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건 이제 이적 시장 종료까지는 한국 시간 2월 3일 새벽 4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부디 오영규 선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는 뭐 베시타스가 사실 1200만 유로에서 1500만 유로까지 1200만 유로 질렀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베시타스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어쨌건 간에 벨기에 쪽, 아까도 소개시켜 드렸지만은 벨기에 쪽 1티어 기자들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임대를 제한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급한 불 끄겠다는 거거든요. 페피 영입 전까지 급한 불 끄겠다. 페피 영입 전 여름에 영입하고 오영규 임대로 어떻게 6개월 메우겠다. 좀 이런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럴 거면은 저는 베시타스가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00만 유로면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잉글랜드에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여기 보면요, 베시타스 구단 역대 이적료 순위 보죠. 1200만 유로면은 4위예요. 구단 역대예요. 이게 이번 시즌이 아니고. 퀘쿠추, 이 선수는 튀르키예 대표팀 선수잖아요. 이 선수한테 3000만 유로, 게드손 페르난데스한테 1600만 유로. 그러니까 지금 행크에서 1500만 유로 이상을 1500만 유로 이상을 내놓으라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베시타스 입장에서는 구단 역대 세 번째, 타미 에이브림이랑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리고 이적료를 많이 제시를 했다는 소리는 이 선수를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이적료가 올라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베시타스로 현재로서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과감하게 질렀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어리그 팀이 같은 금액을 지르는 거랑 다른 리그에서 같은 금액을 지르는 게 다른 거거든요. 쓰는 금액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제가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질렀다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왔었거든요, 이전에는. 그래서 저는 풀럼도 돈을 주고 영입을 하려는 건 줄 알았고, 그리고 베시타스도 얼마를 제안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판단하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판단이 바뀌었어요. 이거라면은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역대로 보더라도 1500만 유로 탱크가 원하는 금액 지불하면은 그러면 공동 12위예요. 튀르키예 리그 역대 12위. 그리고 베시타스가 제시한 금액이 암라bat과 함께 공동 19위. 그러니까 적은 금액 제시한 게 아니에요. 베시타스는 큰 맘 먹고 지른 겁니다. 1200만 유로 제시한 게 큰 맘 먹고 지른 거여서, 그래서 저는 현재는 베시타스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500만 유로까지 지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튀르키예 베시타스 1티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행크는 그의 이적료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 프리미어리그면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그래서 1500만 유로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 사람도 이렇게 올린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